지금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뺏기거나 조금이라도 상실한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매일 뒤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네가 그때 저기로 이사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과를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과거를 그냥 그 의미가 있으니 떠나보내자. 이불킥도 하지 마세요. 밤에 자면 잠이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원래 이제 노래를 좀 들었으면 하는데 저작권 문제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불러볼게요. 죄송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고 말해요. 제대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못 부른 거 아시면서도 박수 쳐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적의 걱정 말아요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원래는 이제 전인권 씨 노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전인권 씨는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 친구의 삼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친구도 전인권이랑 똑같이 생겨갖고 제가 그때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인권 씨의 그 절규하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절규라고 할까요? 그런 아우라가 있지만 저는 이적 씨가 부르는 그 읊조리는 듯한 그다음에 담담한 그런 음색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방금 부른 부분이 제가 제일 그 노래에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있는 힘껏 지금 표현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거냐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냐. 후회를 좀 줄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후회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만하면 괜찮은 삶. 이 정도면 난 참 좋았다. 이 정도면 괜찮았다. 많은 것들을 했고 또 많은 거를 못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가 과거를 그냥 지나간 것으로 우리 인식하자. 말이 좀 어렵나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래 가사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도 늘 돌아보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뭘 돌아보시나요? 우리 기자님 뭘 돌아보시나요? 응? 못다 이룬 첫사랑?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아름다운 걸로 그냥 될 수 있지 않나요? 작가님은 혹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 애들을 왜 혼냈을까? 응? 애들을 왜 혼냈을까? 엄마로서? 네. 너무 혼냈어. PD님께서는 왜 울려고 그러세요? 안 듣겠습니다. 편집자님께서는 어떤 시절이 좋았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웹툰이나 웹소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기물이 요즘 유행이에요. 회기물. 뭐냐면 갑자기 그건 무협이든 로맨스든 무슨 기업 소설이든 다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보셨어요? 거기 보면 돌아가서 정말 꿈 같은 일, 재벌의 손주도 되고 서울대도 가고 분당에 땅도 사고 막 이렇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돌아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저희는 과학 채널은 아니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무질소도를 뜻하는 엔트로피가
이게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전 우주에 통하는 법칙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어려운 말 안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볼까요? 아마도 내 지금 현재 일이 좀 어려운 그런 일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후회, 아쉬움, 때때로 미련이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고 현재에서 조금 더 머물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했던 부검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30대였어요. 30대는 사실은 부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왜냐하면 20, 30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뭘 해도 안 죽어요. 밤새서 공부해도 안 죽고요. 밤새서 뭘 해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때만의 특권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제가 왜 부검하게 되냐면 이분이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고의적 자해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유서와 또 경찰분들, 이제 유가족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혹시 홀덤 카페라고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이게 아마 무슨 카페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홀덤이라는 이제 트럼프 게임이 있어요. 그건 알고 있었는데, 포커 같은 건데, 이거를 돈을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뭐, 아니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댓글에 막 내가 홀덤 카페 주인인데 하고 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거기가 그런 전략이 있나 봐요. 처음엔 돈을 따서, 이걸로 하면 큰 돈을 어쩌면, 왜냐면 월급 갖고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건, 저도 월급장이라 잘 알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랑 또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갈 때는 약간 좌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점점점 빚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이거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빌리지 말아야 되는 데서 돈을 점점 빌려서 그러면 그거를 빚을 갚고 그냥 또 그 근로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또 홀덤 카페에 가게 되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절히 본인의 과오 그리고 그걸 자기를 처음 데려갔던 친구에 대한 원망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절절히 담겨 있었고 유가족 측에서도 홀덤 카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경찰한테 왜 그런 거를 그냥 잡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실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분이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좀 더 냉정하게 봤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이란 걸 갖고 살고 공포란 걸 갖고 살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불안을 우리가 보통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 보면 불안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불안과 어찌할 수 없는 불안 두 가지로 나눠서 어찌할 수 없는 불안은 잊어라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불안은 그럼 노력해라. 또는 그걸 열심히 뭔가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과거도 똑같아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빚을 많이 지든 아니든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또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현재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빚을 졌고 후회하고 과거 때 연연하고 홀덤 카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해야 될지를 조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서럽게 우는 부모님, 비통에 빠진 아내, 그리고 아이들, 정말 조그만 아이, 꼬맹이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본인을 자책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과거에 얽매여서 또는 과거를 흘려보내고지 못하고 이런 걸 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한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얻을 거는 잠깐의 교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교훈. 그리고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그거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또 그때 그 의미가 있겠구나. 아마 첫사랑도 그때 그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를 혼낸 것도 그때 그 의미가 있었고, 아마 찬란했던 대학 시절도 그때 지나갔지만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해서 하자. 이 말은 결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는 그냥 흘러보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냐? 저는 가장 좀 이해가 안 갔던 죽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굉장히 부자예요. 예를 들면 100억대 부자라고 할게요. 그럼 이분이 소송을 했는데 2억을 패소를 했어요. 2억을 패소를 했는데 이 패소한 거에 대한 분함. 저 같은 사람은 100억이 있는데 2억 패소하면 그냥 주지 뭐. 이게 대인처럼 아주 아쉽긴 하지만 뭐 내 인생에, 근데 이분은 그 2억이 너무나, 그래서 유서를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2억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었는데요. 욕을 잔뜩 써놓고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고 실제로 비대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니 다들 이해가. 근데 이런 게 맞냐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나한테는 너무나 풍족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족하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의외로 지금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자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뺏기거나 조금이라도 상실한 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매일 뒤돌아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극단적인 100억대 부자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객관적으로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야? 막 이러실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돈이. 그리고 그 나쁜 사람 계속 뒤만 돌아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 그분도 지금 현재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좁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뒤만 돌아가. 아,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아파트 팔자고 해서, 네가 아파트 사지 말자고 해서, 네가 그때 저기로 이사 가자고 해서, 엄마가 그때 그 과를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왜 100억대 얘기를 꼭 했냐면 그런 분들이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도 그러고 있다는 걸.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평평한 길이 아니에요. 뒤로 돌아보면 넘어져요. 그러면 누굴 만나게 돼요? 의사? 유성호를 만나게 돼요. 의사로서 저를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과거를 그냥 그 의미가 있으니 떠나보내자. 이불킥도 하지 마세요. 밤에 자면 잠이 안 옵니다. 그냥 그때 의미가 있었다라고 마음 먹고 잠을 푹 주무시는 게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뭐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서 여러분께 오늘 꼭 이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